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 추천형님 중공부방 112차입니다. 공사비 검증 보고서 실제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일 공사, 지하 특파기 할 때 파일 박는 거 있죠? 그 파일 공사, 그 다음에 주차 유도 시스템,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갈 적에 빈자리로 유도하는 그 시스템, 백화점이나 뭐 대형 빌딩 가면 하고 요즘 아파트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창호, 흔히 알고 있는 샤시를 변경할 때의 내용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 보고서 내용을 1페이지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87페이지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기초 형식 변경입니다. 이 특파기 할 때 밑에 파일 박는 걸 기초공사라 그러고, 이 기초 구조에 관련된 형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돈을 더 올려달라라고 시공사가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가 제시할 때에 기초공사의 공법을 변경했다. 진해력 기초로여서 파일 기초 등의 사유로 27억 정도를 공사비로 정액해달라는 거죠. 이 진해력 기초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건물은 낮은 건물로 가면 지하 특파기를 안 하고도 약간만 벽돌 놓는 자리만 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요. 뭐 단층, 2층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넘어갔던데, 다른 데 가지고 뭐 폭격받아가지고 옆에 건물이 넘어지는 거 보면 밑에 기초가 없이 그냥 벌러덩 건물이 넘어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진해력만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파일을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27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파일을 박는데 파일을 추가로 해달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파일 공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안이 연약하거나 구조체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할 경우 말뚝, 파일이죠. 말뚝을 이용하여 하부의 견고한 지방으로 하중을 전달하도록 하는 공사를 말하며, 말뚝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콘크리트 말뚝을 PHC 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HC 파일을 건설 현장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뭐 전봇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로 된 걸 전봇대고, 그 다음에 전봇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일을 갈아내는 것도 있고, 항타기 이렇게 뚫는 것도 있고, 치는 것도 있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제하시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제하시험을 넣어놓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적정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측정을 하는 걸 제하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시멘트인데, 시멘트는 시멘트인데 벌크 시멘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서 보면 벌크 상품, 뭐 전자제품을 여러 개를 부속품을 신청하는데 벌크 제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하나 포장을 하지 않고, 보통 쌀도 보면 포장이 돼 있고 시멘트도 포장이 돼 있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다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파는 거를 뜻하는 건데, 어쩌면 시멘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 감정을 할 때의 당시에 이미 골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청구하는 건 밑에 지하에다가 파일 박은 거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도면에 보면 이제 101동부터 여러 동이 있습니다. 102동, 103동, 104동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파일 배치도를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새롭게 변경해서 파일을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하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에서도 현 시점에서 파일 공사는 완료된 공정으로 변경 파일 공사, 그러니까 이미 완료됐다. 그래서 변경 파일 공사는 실제 파일 시공에 대한 기록부인 파일 항타 기록부로 수량을 검토하고 재산정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하철 공사 다 끝나버렸어. 묻어버렸어. 건물 올라가 있어요, 골조까지. 그럼 뭘로 니네가 이렇게 여러 개를 추가로 박았다는 것을 증명할래? 라고 해보니까 객관적인 거는 파일을 박은 기록부,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항타기록부라고 있습니다. 연장단원들이 다 서명.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량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27억 정도를 정액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2억 6,700 정도가 깎인 24억 정도면 되겠더라라고 이제 한국부동산에서 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차 유도 시스템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그 다음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를 가면 빈자리가 위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있죠. 그런 거 더 첨단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어디가 빈자리 있다라고까지. 왜냐하면 파란색 찾는 것도 한참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주차 유도 시스템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눈 건데 주차 유도 시스템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선취하는 거니까 2억 3,200 정도를 내달라라고 이제 증액 요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유도 시스템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레이저로 그 초음파 센서를 넣어가지고 차량이 밑에 비어 있으면 녹색 등, 있으면 빨간색 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녹색 등을 찾아가지고 보통 주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을 하는 거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옛날에 없던 거니까 돈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증을 해보니까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전체에 설치하는 걸로 산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상주차장도 센서가 면적만 가지고 계산을 했겠죠. 시공사가. 이 면적에다가 할 경우에 뭐 100개가 들어간다. 아니면 지하주차장 몇백 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니까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개수가 시공사는 1013개라고 했는데 검증 결과 971개니까 42개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3,400만 원 정도 깎여야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그 공사비 협상하면서 했던 건 뭐냐면 원래부터 돼 있던 주차 관련하는 거 첨단적인 주차 유도 시스템은 아니지만 원래부터 있던 것이 있었어요. 원래 주차 어느 정도 선하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 유도 시스템을 첨단으로 하게 되면 옛날에 했던 건 빼줘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원래 마루로 돼 있던 거를 대리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원래는 마루 값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리석으로 들어갈 때는 마루비만큼 빼고 추가되는 금액으로 대리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루에 넣었던 건 빵원으로 처리해버리고 대리석 값만 순수하게 증액시키면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마루 값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와 같은 제기해가지고 약간 다르게 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창호 변경입니다. 창호 변경은 흔히 말하는 샤시인데, 샤시는 뭘로 돼 있죠? 틀, 그리고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공자가 제시를 하기를 당초 창호 변경 공사비 19억 8,4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창호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기존 아파트나 새로 지은 아파트를 보면 철제 난간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 보면 철제 난간 발코니 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은 이것도 조망에 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유리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이걸 다 뜯고 유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안전을 아무리 중시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부의 경우는 또 전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띄어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유리 난간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아파트의 경우에 샤시가 이렇게 열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통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죠. 통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로 샤시 공사, 창호 공사를 계약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37억 정도가 변경됐다. 이건 좀 특이합니다. 보시면 기존이 19억인데 사양을 변경한다고 해 17억, 거의 한 80% 되죠.
금액을 더 추가해가지고 31억 정도로 변경됐으니까 17억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건 요즘 추세인데, 대충 보면 이제 샤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 같으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도 있을 수 있는데, 바꾸는 건 요거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망. 거실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밖을 내다볼 때의 그 전망을 보고 어떻게 좀 좋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없애고 유리로 깔끔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돼 있다 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꼭 좋은 건 아니겠죠. 여기는 지금 위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손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걸레 같은 걸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아파트는 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안 뚫려 있어요. 뚫려봤자 하나 정도만 이렇게 문이 열릴 수 들어있고 나머지는 요만큼은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손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묻거나 때가 끼면 여기가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호 및 유리공사인데 그 유리 부분이 있죠. 유리 부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바깥에 나오는 이 틀을 유리로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문짝과 유리. 그러니까 문짝을 어느 것으로 쓰느냐, 아니면 문짝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가 어느 정도의 재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두께의 정도의 유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두께로 되어 있는 걸 할 것이냐. 금액도 차이 나지만 난방, 그 다음에 온열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좋은 샤시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겨울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도 대보면 차갑지가 않아요, 유리가. 예, 그만큼 어떻습니까? 냉방이라든지 아니면 추위에 여러 가지 차단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시 값도 철값도 다르지만 유리값도 달려요. 예, 유리값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로 되어 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유리난간하고 일체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열창으로 쓰느냐 이중창으로 쓰느냐, 전 제가 보기엔 이 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난방비도 중요하지만 추워가지고 벌벌 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오래된 아파트에 가게 되면 이 난방이 다 부식이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겨울에 아무리 올려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렸더니만 뭐 난방비만 30-4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건 알겠어 싶어가지고 일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호입니다. 창호. 그렇지, 옛날 우리 때만 살 때만 해도 우풍이 들어가는 집, 뭐 대충 보면 한옥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뭐죠? 창호지 같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종이짝이거든요. 그걸로 할 때와 지금처럼 이 정도의 사이를 두고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유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유리난간 단가가 시공자 대시 단가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창호 단가도 제시한 단가하고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17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7억이면 되더라. 많이 속여 먹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시공자가 제시한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7억 달라는 거 7억만 주면 된다. 여기서 10억이 깎였습니다. 크죠?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제시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뭐가 안 맞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원이 찾아줄 수도 있지만, 아무 소리 안 해도 찾아줄 수도 있지만 얘기 안 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로비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은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동의서 좀 내,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 검증하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보면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조합장님은 공사비 검증 안 하려고 하더라. 뭐 공사비 검증 해봤자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시공사하고 협상해가지고 적당히 하자고 얘기를 자꾸 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조합장님 시공사편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들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공사비 검증은 꼭 하시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검증은 수량은 제대로 잡아내지만 단가는 원래 가계약서에 기해서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올려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여기에 적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치점을 정해가지고 이 시점에서의 시중에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한 단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계약서에 기해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5억 정도 나오는데 현재 시중 물가로 계산하면 10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5억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시공사가 협상할 적에 공사비 검증 결과 나온 대로 반영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느 정도만 되면 우리는 계약서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가계약 뭐하러 했느냐. 그때 가가지고 물가에 따라 다 줄 바에야. 그럼 니네들 하나도 손해 안 보게? 이렇게 조합장님이 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조합장님, 추장님 공부방에 관련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여기에 가입 안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안내 말씀 잠깐 드리면, 매주 월요일 날 5시 30분간 정도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 가입하고 있으신 현직 조합장 추진위원장님은 0259-6366에 팩스로 명함하고 신분증을 복사해서 주시면 저희 직원이 연락해서 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반에는 오프라인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설집을 위주로 차근차근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들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